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시죠.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이어집니다. 보기만 해도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오늘도 쉽게 풀어볼 텐데요. 자, 일타 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변함없이 자리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금도 이곳을 찾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다양한 상품부터 공간까지 바로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이 지금 무한 변신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와이즈 경제연구소장으로 새롭게 소개를 좀 예. 해드렸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달라진 편의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편의점이 달라졌어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제 몇몇 매장들은 들어가 보면 내가 제대로 찾아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놀라서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파는 제품들부터요. 우리에게 익숙한 제품군에서부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이렇게 생활밀착형 라이프스타일 제품군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무슨 화장품하고 건기식을 팔아요? 그러니까요. 마치 우리가 백화점을 가면 1층에 화장품 매장을 이제 화장품 매장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렇죠. 좋은 향기도 나며 분위기도 밝은데요. 편의점도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종로구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는 매장에 들어가면 화장품 매대가 먼저 보인답니다. 네. 그러면서 기초 화장품서부터 선케어까지 보이고요. 그리고 양말, 의류, 위생용품들이 이렇게 보이고 어허. 오히려 우리가 편의점을 갈 때 가장 많이 찾는 게 음식들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간식, 음료 이런 것들 그게 오히려 뒤에 밀려 있다라고 어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장 자체가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편의점인지 예. 이게 무슨 팝스토어인지 아니면 백화점인지 네. 뭐 이게 구분이 안 갈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구에 있는 한 편의점은 건기식을 예. 담배와 위치를 바꿔버렸습니다. 어허. 보통 우리가 편의점 가면 계산대 옆에 이제 맞아요. 담배가 많이 팔리는데 그게 가장 많이 팔리는 것 네네. 중에 하나거든요. 많은 이제 그러니까요. 남성분들이 찾는데 여기에 이제 건기식을 집어넣으면서 모양이 변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한 데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네. 것 때문에 변화를 깨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라는 심정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GS라든지 GS25라든지 CU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1% 내외 정도 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반면에 영업이익은 한 15% 정도 떨어졌어요. 어허.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매출이 6% 더안 감소하면서 좋다고 영업 적자로 예.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갈아엎는 수준으로 우리가 이제 그 DP라고 하죠. 이것을 좀 바꿔가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배신의 작업이군요. 네, 수익을 좀 더 내보려고 이렇게 편의점이 변신을 하고 있는 건데 편의점 업계가 주목하는 게 뷰티와 말씀해주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렇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이 찾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오히려 40, 50대에서 30대가 많이 찾는다라고 어? 합니다. 예. 두 분도 좀 아직 그 30대는 안 그 나이대 되셨겠지만 뭐 넓게 해당이 되죠. 예, 넓게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하는데 근데 보통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건기식 같은 경우 얘기를 하면 대포장, 그러니까 포장이 큰 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뭐 한 달치, 두 달치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모든 상품을 열알 단위로 포장을 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격도 5,000원 이하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쉽게 접근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CU 같은 경우 총 11상품을 내놨는데요. 굉장히 인기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편의점의 특징은 뭐죠? 1+1. 아하. 그리고 번들을 구매할 때는 60% 할인 네. 이런 행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찾으면서 누적 판매량이 10만 개가 넘어선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성별로 보면 여성분들이 여전히 56%나 차지하면서 남성 대비해서 높은 비중이 있는데 30대 여성 비중이 20%가 넘어섰다라고 전체 20% 말씀드릴 수가 넘는다.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드렸던 뷰티 상품 같은 경우도 GS25 편의점 같은 경우 1020 여성들 아무래도 편의점 같은 경우 이제 10이 붙는 거죠. 이런 젊은 층들이 많다 보니까 예. 색조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총 30여 종을 3,000원대 가격에 아이고. 구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팔리고 있고요. 또 무신사의 메이크업 브랜드 같은 경우 우리가 여러 가지 제품들을 내세우면서 일주일 만에 초기 매출이 300% 이상 증가한 기염을 토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기식과 화장품을 중심으로 한 고객의 마음 잡기, 편의점에 사활을 걸고 있는 어떤 쇄신의 전략입니다. 여기에 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 또 여행과 관련된 얘기인데 일본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자주 찾는 어떤 국민 그 유명 할인 잡화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주 가는 분들은 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죠, 안다고 알죠. 하더라고요. 네. 이 브랜드가 얼마 전에 서울 모초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었는데 그렇게 인기였다고 해요. 편의점에서 이 브랜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충분히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도 이 편의점을 일본 여행 가면 꼭 처음에 이제 들러야 되겠다. 처음 네네. 일본 갔을 때 네네네. 일부러 찾아간 기억이 납니다. 돈키호테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역시 돈키호테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기도 이제 PB 상품이 있는데 GS25가 이것을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저도 찾아갈 정도니까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을 팔고 있는 네, 네. 돈키호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사와야 될 이제 아이템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파버스토어가 25일간 누적 방문 개수가 4만 명을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화랑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키호테 제품만 파느냐? 네. 아닙니다. 오호. 돈키호테에서 GS25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라고 반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돈키호테 매장 한 400여 곳에서 GS25 전용 매대를 설치를 해가지고 GS25도 PB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PB 상품이라는 것은 직접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GS25가 기획한 상품, 예. 돈키호테 PB 상품, 돈키호테가 기획한 상품인데 우리가 돈키호테 PB 상품을 가져오는 만큼 돈키호테 매장에서 GS25 PB 상품이 팔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어제 편의점을 갔는데 일본 여행 때 봤던 푸딩, 이 케이크가 정말 맛있게 먹었었던 네, 기억이 유명한 있는데 게 좀 있죠. 집 앞 편의점에서도 팔더라고요. 요즘 편의점 가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푸딩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일본 제품들, 먹거리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실제 CU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일본 편의점의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혹카이도 수플레 푸딩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이제 입에 침이 고일 정도로 있는데 촉촉하네요. 16만 개를 직수입해서 한정 판매를 시작했는데 곧 완판 예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도 지난 6월 일본에서 미노리 키친이 이제 간편식 시리즈를 갖고 와서 런칭을 했는데 네. 이게 벌써 출시 2달 만에 50만 개가 팔렸다라고 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 편의점 푸딩 1수인 오하이오 저지 푸딩 같은 경우는 네. 벌써 7개월 만에 150만 개가 팔렸답니다. 어.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도 일본 가면 이렇게 좀 색다르고 맛있으니까 저도 가끔 한두 개씩 사 먹는데 국내 편의점에서 파는 거 저도 이번에 알았네요. 저도 한번에 가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든지 가까운 여행을 이제 갔다 오고 나면 후속 소비다라는 명칭을 좀 합니다. 후속 소비. 거기 가서 먹었던 그런 경험 그리고 또 국내에서 그것을 보면 그것을 먹으면서 다시 여행을 추억하고 기억을 되살리는 이러한 소비 문화가 또 하나의 트렌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네. 가능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도 또 정보를 하나 얻어가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당장 이 방송 끝나면 근처에 있는 편의점부터 좀 들을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행의 목적이 참 여러 가지지만 또 말씀하신 이런 후속 소비들, 이런 제품에 반해서 또 찾아간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이제는 또 그럴 필요까지는 없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립니다. 해외 브랜드 제품의 접근성도 편의점이 높여가고 있고 이런 차원도 있어요. 아까 이제 들어갔다가 여기 만나고 휘둥그레져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공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편의점답지 않게 많이 변신을 하고 있다는데 이거 어떤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공간을 재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K-팝이라든지 이런 쪽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편의점이 변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GS25 같은 경우 하나 이글스하고 LG 트윈스 벌써 이 얘기만 들어도 심장이 뛰시는 그런 분들 남성분들 계시죠. 많으실 겁니다. 여기에 이제 협업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좀 내놓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GS25는 LG 트윈스, 서울 잠실타워라든지 하나 이글스, 대전 하나생명, 볼파크점, 그다음에 울산 HD, FC 서울 이런 데 프로구단하고 협업을 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특히 이제 FC 서울 특화 매장 같은 경우는 FC 서울에서 오. 갖고 있는 엠블럼과 마스코트, 우와. 네. 브랜드 색상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를 이제 구비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네. 딱 들어가면 인조 잔디가 깔려 있다라고. 오.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라커룸을 비슷하게 도용을 해가지고 편의점을 꾸며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기 가면 80여 종의 굿즈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게 있군요. FC 서울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이 매장을 한번 어떻게 보면 성지순례처럼 예. 가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네. 또 좋아하는 선수들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물론 이제 비치돼 있는 거지만
전용 포토존도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GS25 같은 경우 성수동에 플래그 매장을 이제 했는데 여기에 한 100만여 명이 다녀갔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뭐 기네스 주리라든지 코카콜라, 우와. 삼성전자의 제트플립,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팝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체 2030 청년층들이 전체 고객의 80% 이상을 차지하면서 네.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네요. 뭐 야구팀의 뭐 FC 서울 축구팀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스포츠 팬들의 열기도 어마어마하지만 그 팬덤하면 K-팝 얘기를 안 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편의점이 또 이제 덕질의 공간으로 변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이제 그 10대, 20대 잠재적인 큰 손들을 좀 노리겠다는 일환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이제 외국인까지 이렇게 삼박자를 다 노리겠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CU 같은 경우 홍대 상삼동이라든지 예. 올림픽 광장점 같은 경우는 K-팝 아티스트 팝스토어로 꾸며놨다라고 합니다. 약간의 결이 좀 다르긴 해요. 네. 홍대 상상점 같은 경우는 1020 세대가 상당히 많이 찾아오는데 여기 매출의 80%를 외국인들이 차지할 정도로 네네. 상당히 글로벌 방문객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CU 올림픽 광장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자주 이제 리모델링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뀔 때마다 그 팬들이 팬덤으로 많은 분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좀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네. 우리가 이제 글로벌 K-팝 스타인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여기에 이제 팝업을 설치를 하고 나니까 덕질 플레이스 편의점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들도 좀 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앨범 컨셉을 반영한 스낵, 팝업 스토어, 포토카드, 온라인 팬사인회, 응원 이벤트까지 하다 예. 보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GS25 같은 경우 NCT 드림과 같이 아이돌 컴백 샌드위치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30여 종의 NCT 카드가 있다라고 하네요. 어이구. 그러다 보니까 네. 와가지고 뭐 몇 개씩 사나가는 이런 랜덤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GS25는 캐던과 손잡고 단독 상품을 현재 출시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K-팝 데모 헌터스 저희 코너 진행하다 보면 이제 소장님이 K-팝 박사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예, 뭐 많은 것들을 좀 들고 있는데 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그다음에 네. 사회 돌아가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젊어진 느낌.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편의점을 통해서 이제 종합적인 사회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0대, 20대 잠재적 미래 고객을 좀 잡겠다라는 전략의 일환이면서 동시에 연령대를 불문하고 이제 방문객 수라든지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편의점의 전략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마찬가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정말 많이 더웠는데 네. 무더위 속에 이제 편의점이 또 무더위 쉼터, 폭염 쉼터로 지정이 돼서 운영이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장마가 지났는데도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제가 지난주에 대구를 다녀왔는데 아유, 더운 데로 37도, 다녀오셨구나. 36도까지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편의점이 폭염 대피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CU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점포가 아닌 전국 모든 매장이 폭염 대피소로 전사 이용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무더위 쉼터라고 하면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복지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전체 쉼터의 70%가 접근성이 떨어진다, 실효성이 낮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는데 이런 냉방 에어컨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편의점이 이 폭염 대피 거점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급된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예.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입장에서는 고객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편의점은 이렇게 뭔가 단순히 물품만을 파는 곳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최근에 다른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실종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또 청소년 우울증을 자가 검사해주거나 전문가와 연결시켜주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라는 차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폭염 속에 무더위 쉼터로 운영이 되기도 했고 또 이제 어르신들을 겨냥해서 뭐 보양식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편의점 내에서 또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는 어떤 보양식들 여러 가지 형태, 뭐 민물장어덮밥이라든지 뭐 삼계탕 여러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체류 시간 자체를 좀 늘리고 싶고 좀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바꾸겠다. 편의점의 전략이 보입니다. 또 이제 소비 쿠폰 2차 지급도 이번 달 22일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좀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편의점의 모습들인데요. 자, 다방면으로 이렇게 편의점이 확장 전략을 펼치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수 침체 속에서 편의점의 업태도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래서 좀 쇄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인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 매출은 좀 늘었다고 해요. 5, 60%가 오히려 늘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외국 분들이 이제 찾아오는 비중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 분들 우리도 이제 뭐 외국 나가면 예. 나도 현지인들처럼 뭘 좀 먹어봐야지라는 생각들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달콤한 커피에 바나나 우유를 먹고자 하는 외국인들이 오는 분들도 좀 많고요. 특히 이제 라면 같은 경우 네. 한번 끓여 먹고 싶겠다. 명동점 같은 경우 저도 가봤는데 라면이 한 40여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테이블 자체가 컵라면처럼 돼 있어요. 예. 그 위에다 놓고 먹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고 CU 같은 경우 지자체와 협업을 해서 예. 전국 매장에서 각 지자체의 특산물을 먹을 수 있는 오. 이런 것까지 나타나면서 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분기 국내 편의점 전체 매출이 감소하긴 했습니다만 외국인 매출은 반대로 5, 60%가 늘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 와중에 또 이제 편의점이 K푸드의 홍보대사가 되고 있다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국내 관광 목적 가운데서 사실 이제 큰 축을 차지하는 게 K푸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K뷰티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앞서도 이제 젊은 층을 겨냥한 화장품 매대가 등장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도 눈길을 끌 것 같고 아예 외국인들을 위한 체험 공간이 마련된 매장도 있다면서요? GS25 인사동점인데요. 저도 이제 사무실 근처니까 한번 가볼 생각인데 AI 뷰티 디바이스라는 그러한 기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체험형 서비스를 단돈 2,000원에 제공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오. 여기에 디바이스의 화면을 이제 얼굴을 비추게 되면 네. 카메라가 피부라든지 눈, 입술을 스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피부 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예. 개인의 퍼스널 컬러를 찾아준다라고 하네요. 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외국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는 또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높아진 K문화의 인기에 달라진 편의점 매장 내 모습들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런 변화는 해외 진출 움직임이 본격화된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더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예 문을 연 적 없는 문화권의 매장이 새롭게 문을 열기도 하고 곳곳에 매장 수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제 몽골에 이제 매장이 많고요. 이제 CU 같은 경우 예. GS25,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이런 쪽들이 있는데 이마트 24시가 인도에 이제 진출을 합니다. 인도 푸네 지역에 한국 편의점 최초의 매장을 열어서 여러 가지 이제 먹거리들을 팔고 예. 라면 같은 경우는 직원이 직접 조리를 해준다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인도 소비 패턴에 대한 차별화 전략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GS25 같은 경우는 이제 베트남에서 우리가 이제 매장 점포를 곧 500개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해외 소비자들에게 편의점이 이제 단순하게 물건을 사는 공간을 넘어서 가지고 한국 문화를 체험시킬 수 있는 플랫폼화로 진화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높아진 K문화의 위상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생활상도 많이 달라졌죠. 이제 어지간하면 온라인으로 물건 사고 소비 자체도 많이 위축이 돼 있는데 자, 우리에게 익숙한 편의점의 달라진 모습들 이런 총체적인 사회상의 변화를 또 반영을 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영주 소장님과 달라진 편의점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